안녕하세요. 지윤입니다. 고등학교 때 기억나세요? 아침에는 학교에 가고, 오후에는 과외를 하고, 저녁에는 숙제를 하고, 주말에는 시험 공부를 한다. 하루의 일정은 끝이 없는 순환처럼 반복된다. 그때는 빨리 대학에 가서 부모님과 선생님의 관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대학에 가기만 하면 더 이상 공부를 강요받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살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더 이상 통제되지 않는 삶을 계속 상상하고 있어요. 아무도 상기시키지 않고 밤새도록 게임을 할 수 있다. 허락을 구하거나 제 시간에 집에 갈 걱정 없이 언제든지 친구들과 외출할 수 있다. 더 이상 갑작스러운 시험도 없었고 저녁까지 이어지는 과외도 없었다. 그 당시 제 생각에 대학은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젊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완전히 자유로운 세계였습니다. 수능만 통과하면 모든 게 더 쉬울 줄 알았는데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생기고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고등학교 때 못했던 멋진 경험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대학교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졸업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직업, 미래 이야기는 나중에 계산하면 된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강당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나는 압도당했다. 아무도 고등학교 때처럼 공부나 숙제를 더 이상 상기시키지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각하지 않으면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나는 쉽게 뒤처질 것이다. 각 과목은 방대한 양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에세이, 조별 과제, 프레젠테이션 등이 계속 나오고 있다. 능동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내 점수는 빠르게 경보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자립생활은 말할 것도 없다. 식사, 청소, 학업과 과외 활동 사이의 균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해야 합니다. 밥 잘 챙겨 먹으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일찍 자라고 재우는 사람도 없어요. 처음 날에는 게임을 하거나 소셜 서핑을 하기 위해 늦게까지 깨어 있을 수 있지만 다음날 아침에는 다크서클과 공허한 머리로 수업에 가야 합니다. 그러다 깨달았어요. 자유는 단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유는 또한 자신이 한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게으르면 아무도 꾸짖지 않지만 결과는 즉시 올 것이다. 내가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도 상기시켜주지 않지만 낙제하거나 늦게 졸업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대학 생활은 생각했던 것만큼 즐거운 나날만은 아니다. 그것은 자립, 자기관리, 자기지향성에 대한 진정한 도전이자 중대한 전환점이다. 계획이 없으면 목표를 세울 줄 모르면 순간적인 즐거움에 사로잡히기 쉽고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제야 내가 갈망했던 자유에도 무거운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자신을 통제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자유는 내가 상상했던 것만큼 멋진 것이 아니라 짐이 될 수 있다. 대학 입학 첫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온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상기시켜줄 선생님도 없고 감독할 부모도 없다. 수업 일정은 적고 친구들도 많고 계속 생각했어요. 여기 있다. 내가 바라던 바로 그 삶. 자유분방한 문이 눈앞에 펼쳐진 느낌이다. 학교에 가기 위해 일찍 일어나라는 어머니의 부름을 받은 아침이 더 이상 없고 갑자기 걱정되는 시험이 더 이상 없고 숙제에 몰두하는 주말이 더 이상 없다. 대학은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즐기는 시간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처음에는 엑셀을 풀었어요. 저는 반 친구, 기숙사 친구부터 파티에서 몇 번밖에 만나지 못한 사람들까지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매일 밤 술집에 모여 노래방에 가고 아침까지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배회한다. 홍대나 이태원의 거리는 불빛이 환하고 사람들로 붐비고 언제나 잠을 못 잔 것처럼 들뜬다. 바에서 들려오는 허름한 음악 소리와 거리 연주자, 바비큐 냄새가 나는 포장마차 사이에서 나는 그 거리들을 산책하는 느낌을 좋아한다. 흥이 나는 날도 있고 밤에 단체로 부산으로 가자고 해요. 그냥 좋으면 갑시다. 계획도
걱정도 없이 그냥 가방을 메고 가세요. KTX 기차에 앉아 희미해진 서울 시내를 보면서 너무 신났어요. 부산에 와서 특별한 계획 없이 해운대 백사장을 산책하고 해산물을 먹고 모래사장에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정말 인생이 멋있다고 느꼈어요. 통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 자신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학인데 다들 고등학교 때만큼 공부 안 해도 된대. 강의실 가서 출석 체크하고 숙제 몇 개 하면 끝나요. 나는 먼저 간 선배들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클럽에 가입하고 인생을 즐기는 것을 보았지만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그럼 내가 뭘 걱정해. 저는 시험이 있고 공부를 조금 벼락치기 하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게다가 이제 너무 많은 자료가 있고 시험 경험을 공유하는 그룹도 있으며 때로는 선배들에게 개요를 요청하기만 하면 시험에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대학에 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약 말하고 싶지 않다면 긴장했던 고등학교 때보다 더 쉬웠죠. 그런데 내가 틀렸어. 중간고사가 올 때까지 나의 방탕한 놀이의 나날은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별로 걱정 안 했어요. 다른 많은 신입생들과 마찬가지로 대학교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들 시험 전에 공부 조금만 하면 통과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때 내 머릿속에는 고등학교 시절의 생각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 순간에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시험 전날만 대충 배우고 친구들이 보낸 몇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넘겨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 있다. 근데 시험지를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모든 질문은 낯선 언어입니다. 교수님이 강의실에서 강의했던 용어, 빼먹었던 과제들이 이제는 모두 의미 없는 글자들이 되고 있다. 뭔가 익숙한 걸 찾으려고 하는데 다 애매해. 문제는 고등학교 객관식 시험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라 과목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필요하다. 주위를 둘러보니 친구들이 꾸벅꾸벅 글을 쓰고 있었고 나는 텅 비어 있었다. 그때 나는 자습하지 않고 너무 많이 자퇴하고 교실에서 졸고 친구의 숙제를 베낀 결과를 깨달았다. 결과는 일기에 3개 떨어졌어요. 성적표를 봤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성적이 나쁜 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지난 몇 년 동안 아무리 공부를 게을리해도 적어도 항상 과목을 통과했다. 하지만 지금은 세 과목이 모두 떨어져 어느 과목도 인정을 받기 위해 최저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점수가 낮아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이걸 알면 얼마나 실망하실지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학에 갈 때 독립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다고 믿으며 스스로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다. 1학기에 실패했어요. 하지만 바꾸는 대신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든다. 괜찮아. 다시 공부해도 돼. 대학은 다 몇 과목 떨어져요. 그때 나는 아직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다. 저는 낙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는 위학부생들로부터 들은 말로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누구나 낙제해 본 적 있어. 괜찮아. 졸업이 중요한데 공부 어떻게 하든지 누가 신경 써요.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뭘 걱정해. 그래서 계속 즐기고 있습니다. 조금도 변화가 없다. 공부 이외의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쓸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 처음에는 학교 근처 카페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놀러갈 돈도 벌고 시간을 잘 보내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 하지만 점점 돈에 대한 욕심이 커지고 있다. 술, 여행, 쇼핑 등 모두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했다. 어떤 날은 오후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계속 교대 근무를 하는 날도 있다. 처음에는 여가를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일의 진행 상황에 빠졌습니다. 매일 밤거에 아침까지 일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일어나서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폐강식이 일상화되었다. 오늘 수업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잊고 있었던 날이 있었어요. 공부를 계속 소홀히 하고 있다.
처음에는 나중에 보충 수업을 받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보충 수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교과서를 열 때마다 너무 많은 지식으로 인해 과부하가 걸립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뭘 먼저 배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노력하면 할수록 우울해져요. 그리고 나서 나는 다시 생각했다. 아니야. 내일 배워도 돼. 그러나 내일은 결코 오지 않는다. 노는 것은 공부와 점점 멀어지게 한다. 원래는 주말에만 친구들이랑 모였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이 놀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밤, 토요일 밤, 그리고 평일에 말이죠. 누군가 가자고 할 때마다 잠깐만 가보자, 공부하러 가자,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정말로 일찍 집에 와서 공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점점 공부할 공간이 전혀 없는 일정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잠을 자고 저녁에는 출근하거나 놀러간 다음 아침까지 늦게까지 깨어 있습니다.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나는 어느 순간 통제력을 잃는다. 후유증, 몇 과목 더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예전처럼 평온하지 않아요. F라고 표시된 몇 가지 과목이 있는 성적표를 보았을 때 나는 정말 무서웠다.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퇴학당할 것 같아요. 이것은 더 이상 위협이나 원대한 전망이 아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몇 과목을 더 낙제하면 더 이상 공부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때 나는 자신을 실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부끄럽게 했다. 이때 나는 만회할 방법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다. 교수님께 숙제를 다시 하게 해달라고 부탁해보고 점수를 더 달라고 하고 성적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대답은 냉정하게 고개를 흔드는 거였어요. 대학에서는 처음부터 자각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잘못을 고칠 기회를 주지 않는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조금씩 상기시켜줄 수 있다면 여기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 나는 뒤처질 것이다. 대학이란 사람이 쓰러질 때 끌어당기는 곳이 아니다.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휩쓸려 버린다. 그리고 거의 휩쓸릴 뻔했어요. 같은 팀에서 뛰었던 친한 친구가 나와 같은 상황에 빠진 것을 볼 때만 상황이 정말 변한다. 우리는 즐거움에서 중복하드였습니다. 밤새도록 모이는 것부터 즉흥적인 여행, 이유 없이 학교를 중퇴하는 것까지. 그는 나와 마찬가지로 대학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젊음을 마음껏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팀에서 사라졌다. 더 이상 놀러 갈 때 나타나지 않고 예전처럼 초대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 알고 보니까 1년 유보했더라고요. 이유, 스트레스 못 받아요. 떨어진 과목들, 엉망진창인 성적들,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감은 모두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멈추기로 결정하게 만들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데도 안 간대요. 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더 이상 헛되이 살고 싶지 않아. 그의 말이 나를 일깨웠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꿈꿔왔던 삶인가? 나는 대학에 가고 싶었고 밝은 미래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 인생을 어떻게 했을까? 쓸데없는 재미에 하루하루를 낭비하는 건가요?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다 쓰는 것은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저는 나 아무것도 없어. 학식이 없다. 드문드문 올라가는 수업, 놓친 강의, 공허한 시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의미 있는 활동도 안 하고 앞으로의 활동 경험도 없어요. 무동력. 하루하루가 목표 없이 반복되는 행동의 연속일 뿐이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낭비했는지,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살면 졸업할 때까지 놀았던 기억이 희미한 것밖에 없을 것이다. 대학은 놀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발판이다.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그래서 저는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나는 옛 삶의 리듬에 너무 익숙하고 즐거움과 책임 회피에 너무 익숙하다. 배움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은 높은 비탈을 오르는 것과 같다. 하지만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영원히 갇힐 거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 제 스케줄도 다시 잡았고요.
아르바이트를 줄였습니다. 정말 필요한 교대만 유지하고 일이 시간을 다 차지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너무 많이 모이는 거 아니야. 완전히 끊기는 건 아니지만 쓸데없는 재미를 거부하는 법을 배웠어요. 학교 잘 다녀요. 가끔 졸리지만 적어도 수업에 앉아서 필요한 것을 메모합니다. 공부를 더 잘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여쭤봅니다. 처음에는 매우 부끄러웠지만 차츰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고 정말 배우고 싶다면 기꺼이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요. 조금씩 내가 만든 수렁에서 나를 끌어낸다. 잠시 후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진취적인 느낌은 정말 대단합니다. 강의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다른 사람의 복사 없이 숙제를 끝냈을 때, 더 이상 공허하지 않고 시험을 볼 수 있었을 때,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유는 방종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을 때이다. 그리고 변화된 결정 덕분에 저는 우리 둘 다 더 일찍 깨달았어야 했던 것들을 깨닫는데 1년이 걸린 제 친구처럼 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스케줄을 조정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루 만에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어딘가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놀지만 통제력이 있다. 더 이상 아침까지 이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모임도 없고 갑작스런 즐거움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일도 없다. 대신 불필요한 재미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유혹하지만 나는 점점 더 고른다. 의미 없는 습관이 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정말 편안할 때 놀러가는 것. 아르바이트는 아직 하고 있지만 시간 제한은 있어요. 더 이상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근무는 없다. 나는 살아가는데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나는 필요한 것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중요한 수업 일정이 없는 날만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소홀한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듣지 않은 강의, 내가 만지지 않은 지식, 친구들이 오랫동안 이해한 개념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강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읽고 학교에 충분히 가려고 노력하고 심지어 친구들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시 가르쳐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어떤 날은 교과서를 보면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벅찬 날도 있었다. 그만할까? 너무 놓쳤어. 노력해도 못 따라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고 싶나요? 대답은 항상 아니오입니다. 그만하면 다시 낙제하고 계속 낙담하고 시간을 낭비할 거라는 걸 알아요. 다시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힘들어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더 많이 이해했어요. 한때 낯설었던 개념들이 이제는 익숙해졌다. 숙제를 진지하게 합니다. 친구들로부터 더 이상 복사하지 않고 어려운 과제를 무시하지 않는다. 이해가 안 될 때 제가 먼저 물어봐요. 난생 처음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학기가 끝납니다. 낙제 하나도 안 했어요. 오랜만에 성적표를 봤는데 F가 하나도 안 보였어요. 아직 점수가 높지는 않지만 제가 바꾼 것만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자랑스러워요. 점수가 잘 나와서가 아니라 제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대학교가 무섭고 지루하고 힘들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진지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무섭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진짜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공부는 적게 하고 놀기는 많이 하는 대학 생활도 기대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자유는 방종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 말고는 아무도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 이제는 대학이 천국이라는 생각도 지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도전입니다. 성숙도에 대한 거대한 시험이죠. 놀 수도 있고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주된 목표가 무엇인지 잊지 마세요.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당신은요? 당신은 대학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머지않은 날에 봐요. 지은